그래서 일단은 날짜 정도 수정해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상세 페이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상세 페이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세팅하는 데까지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상세는 페이지를 뭐 물론 사용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은 가장 심플하게 구성할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페이지를 계속 만들어 낼 거예요. 그래서 컴포넌트 연습도 하면서 계속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좀 뭐부터 하나 만들어 봅시다. 보드라고 해서 여기 그래서 보드 패키지에다가 제가 패키지를 별도로 만든 이유가 이 페이지를 많이 만들어 내려고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세 페이지는 일단은 페이지가 존재해야지 내가 이동하는 링크를 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링크가 걸렸을 때 해당하는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고요. 네, 클릭, 보드 클릭 해서 우클릭 천천히 할게요. 그냥 뉴 파일 만들어서 폴더와 함께 한꺼번에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라고 했고요. 뉴 파일 만들어서 이름은 보드 디테일이라고 합시다. detail 페이지입니다 라고 해서 폴더 이름을 이렇게 만들 거고요. 슬러시 해서 인덱스 웰컴 파일로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죠? 인덱스라는 이름 웰컴 파일 index jsx로 만들어 주시면은 내가 얘가 웰컴 파일이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폴더까지만 접근하면 됩니다 라고 맞죠? 자, 그 다음에 컨스트 똑같이 보드 디테일 페이지라고 컴포넌트 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컴포넌트 함수기 때문에 함수로 이렇게 구성하시고 리턴 컬을 열고 네, 이렇게 구성하시면 준비는 끝났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요거 리턴 요 내려서 쓸게요. 여기까지 내려서 쓰도록 하고요. 여기도 내려서 쓰고요. 요거 주의할 거 이거 괄호까지 내리면 안 되고요, 그지? 내리면 이제 비활성화 되죠. 그죠? 마지막에 있는 세미콜론이 있는 걸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되는 걸로 간주합니다. 내려서 쓰면은. 그래서 하나만 남겨놓은 것 뿐이에요.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그래야지 활성화가 되죠. 이렇게 네, 보도록 하겠고요. 네, 익스포트 디폴트 처리해서 컴포넌트 페이지 하나 준비하시죠, 여러분. 디자인해야 되긴 하죠. 여기 상세 페이지니까 리스트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은 리스트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흡사합니다. 근데 이제 차이가 있다라면은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죠 라고. 내용 뭐요? 디테일. 리스트에서는 제가 디테일 안 가져왔잖아요, 그렇죠? 디테일 정보를 뿌려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겁니다. 일단은 디자인은 좀 이따 하고요. 네, 일단은 H1 제가 활성화 시켜놨니? 죽여놨니? H2로 그러면은 임시로 일단 이건 뭐야? 상세 페이지입니다 라고만 텍스트로 표기하도록 하시죠. 그럼 되겠죠? 준비만 했다고요. 페이지 준비만 해놨고요. 물론 얘에 대한 CSS도 미리 좀 준비를 해볼까봐요. 그래서 new 파일 해서 해당하는 파일에 폴더 안에다가 CSS 만들어 놓으면은 네, 나중에 디자인할 때 여기서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다가 임포트 해서 뭐 거의 다 패턴이죠. 저는 이렇게 해서 현재 폴더에 있는 요 이름 동일한 이름의 CSS 파일로 접근하면은 CSS 파일이 이쪽으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네, 여기 있는 디자인의 CSS가 반영이 되겠죠. 물론 모듈로 써도 되긴 하는데 모듈 같은 중첩하는 CSS입니다. 되셨죠?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페이지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어디다가 해야 될까요? 게시글을 클릭을 하면은 게시글을 클릭을 해야 되니까 여기 리스트 페이지에서요 게시글을 클릭한다는 얘기는 웹에서 먼저 볼까요? 여기는 글자를 제목을 여기 제목을 클릭을 하면은 요라는 얘기예요. 제목을 클릭하면은 그치? 그러면 간단하죠. 사실은 제목에다가 뭐 건드려 주시면 돼요? 링크 태그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그쵸? 링크 태그를 눌렀을 때 연결해 주면은 이쪽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건드려 주시면 되겠다. 수정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타이틀을 클릭을 했을 때 이동을 지원해주는 링크 태그 써볼게요. 그리고 보자면 대문자 링크 L 링크 쓰시면 되겠다. 그죠? 리액트 라우터 돔에서 제공하고 있는 놈 있죠? 임포트 해서 써야 되고 방법은 가이드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 놈이 있죠? 링크 태그에다가 여기를 감싸서 넣어주시면은 얘가 링크가 걸리는 거니까 이 안쪽으로 슉 집어 넣어주시고요. 여기에서는 좀 전에 썼던 to라는 속성에다가 이동하는 주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어떻게 넣어줄까요? 여러분들 얘를 클릭하면은 지금 현재 보드즈라고 되어 있다고 했죠? 제가 여기 뒤에다가요 슬러시 1번은 1번 이렇게 넘어가고 싶습니다 라고요. 사실은요 1번 게시글 얘는 107번이잖아요 그럼 107번 이렇게 넘어가면 107번의 상세 페이지로 갈 거고요 106번 하면 106번의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게끔 하려고요. 그러면 페이지 번호가 되게 많아지겠다 그죠? 페이지가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죠? 많아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써볼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주소에서는 어떻게 일단 표기를 할 거냐면요 여기 주소예요. 물론 지금 현재 주소가 여기 현재 폴더 주소잖아요 그죠? 거기 뒤에다가 여기에다가 106번 들어가면 이렇게 갈 거고요 102번이면 102번 103번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변화를 주려고요 여러분. 그럼 변화된 값을 갖다가 넣어줄 거잖아요. 현재 변화된 값을 넣을 거니까 변수로 처리하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제가 백틱으로 백틱 아시죠? 탭키 위에 있는 거 요놈을 통해서 문자를 표현할 거고요. 물론 상대 경로로 해도 되고 절대 경로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달러 넣어놓고 누굴 넣어줄 거냐면 보드의 아이디를 계속 활용하고 있죠. 아이디가 pk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릭은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링크 우리가 라우터에다가 등록을 안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우터에다가 등록을 안 해놨어요. 아시죠? 네, 그래서 이거 클릭해봐야 이거 누구니? 라고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클릭은 하진 않을 거고요. 네, 이렇게만 등록해놓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뭘 확인하려고 하냐? 네, 가시고 오시고 그죠? 뭐 전혀 문제는 없죠. 그죠? 마우스를 올려주시면 어떻게 돼요? 아래쪽 하단에 링크 주소가 뜰 겁니다. 보이실까요? 마우스 올려보시면 링크 주소가 뜰 거예요. 보드즈의 107 아래는요 보드즈의 106 아래는요 보드즈의 105 이렇게 주소 패턴이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가 자바를 배웠잖아요. 자바를 배운 사람 입장에서 와 그러면 나는 상세 페이지를 구현할 건데요. 페이지 주소가 여러 개네요. 지금 그죠? 보드즈에 제가 보드즈의 주소를 여러 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라우터에다가 우리가 주소 패턴을 등록을 해놨잖아요. 앱 라우터에다가 주소 패턴을 등록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보드즈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럼 뉴로 들어가는 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패스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하나 일단 등록을 합시다. 등록 누구로 갈까? 안에 우리가 맞는 거 누구? 디테일 페이지잖아요. 그죠? 그럼 디테일 페이지 이거 이름이잖아요. 그죠? 이거 이름 카피
그리고 디테일. 다 들어간다. 디테일 페이지요. 그죠? 여기까지만 넣어주시면 되잖아요. 이름만 넣어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디테일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는 위에 임포트 해주시고요. 디테일 페이지. 여기다가는 그러면 내가 등록할 수 있는 게 101 넣어야 되고, 그죠? 102도 넣어야 되고, 103도 넣어야 되고, 104도 넣어야 되는데요.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게시글이 100만 개면 100만 개 넣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페이지 보면. 어떻게 쓰면 된다고요? 자바를 배웠기 때문에 이 주소가 숫자로 이루어져 물론 문자로 감쌌기 때문에 문자이긴 하지만 라우터에다가 그러면 그쵸 현재 게시글이 제가 몇 개입니까? 7개잖아요. 그죠? 적어도 그러면 7개의 주소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 그죠? 다 다른데 거기에 따라서 다 넣어줘야 됩니까? 라고. 이미 여러분들 중에서 적용하신 분 있죠. 그죠? 라우터에다가 주소가 패턴이 숫자 형식으로 계속 변화해가지고 들어가고 있네요. 그죠? 그때 라우터에 등록 어떻게 해요? 변수 처리하면 되겠죠. 변수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파라미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유저이잖아요. 여기 있는 거는 라우터에 들어가는 패스 정보는 패스 변수죠. 그죠? 패스 변수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변수로 넣어주는 방법은요. 네. 콜런입니다. 콜런으로 등록하면 이거는 주소 패턴을 처리해주는 누구라고요? 변수입니다. 변수 이름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일단 정해주시면 돼요. 어느 정도 이해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카멜로 넣어줘도 되고 뭘로 넣어줘도 됩니다. 여기 있는 게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는 이렇게 쓸게요. 보드 ID라고 넣을게요. 이렇게 보드 ID가 넘어온 거잖아 사실은. 그죠? 보드 페이지에 상세 페이지로 연결될 때 숫자가 오른쪽 보드즈 오른쪽에다가 할당이 되는데 그 숫자는 내가 변수로 할당할게요. 라고 변수로 할당하겠습니다. 이 옵션이 더 있긴 하거든요. 여러분들 물음표에서 선택사항입니다 이렇게 넣어줘도 되긴 합니다. 난 일단은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우터 등록은 이렇게 해봅시다. 그랬을 때 차이점이 있는 거는 요놈은 new 명시되어 있는 거 new하고 일치가 돼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요 내 어떠한 값이 들어오면요 요놈이 처리합니다. 그럼 요거랑 충돌 안 날까요? 혹시? 일단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라고. 자, 저렇게 등록이 됐으면은요, 여러분들, 그죠? 리스트에서요, 요 놈을 누르면은,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이동하고 있고요, 지금, 그죠? 이동하고, 저거, H2가, 어디로 갔을까? 아무것도 없네? 디자인이 없어서 그런가? 자, 백 하고 들어가면은 네 나머지는 잘 뜨죠. 그죠? 잘 뜨고 있고 여기 있는 주소가 1번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죠. 그죠? 만약에 근데 물론 우리가 수동으로 넣어주는 것들은 처리 안 하면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잘 이동하고 있고요. 페이지 정보 넣는데 페이지 가 왜 안 뜨지? 이 CSS 뭐 있나? 잠깐만요. 확인 안 해봤다. 와, 이 H2를 여기다가 집어넣어놨네? 그죠? 여기 있는 컴포넌트 리턴하는 공간에다가 넣어줘야 되는데 어디다 넣는 거니, 지금? 그러니까 누군가 지적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적을 안 해줘가지고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다가 넣어줘야지 컴포넌트가 리턴이 되겠죠? 혹시 높아시면 몰라서 p 태그도 하나 넣어놓을게요. 혹시 CSS가 있는지 몰라서. 여기가 뭐라고요? 여기가 네 상세 페이지죠. 한 번 더 내용을 처리를 할 거라고요. 네, 확인해 볼게요. 다시요. 자, 들어오시면 이렇게 떠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게시글 다시 들어가시고 얘 누르시면은 107번의 상세 페이지요. 이렇게 여기로 들어가면요, 네, 106번의 상세 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전달 받으시면 되겠죠. 그쵸? 근데 도대체 얘는 왜 보낸 겁니까? 네, 여기 있는 사실은 우리 게시글에는 뭐가 없어요? 여기 있는 거는 어떤 정보가 없냐면, 네, 상세 그 디테일 정보 있잖아요, 그죠? 컨텐츠 정보 타이틀만 가져왔고요. 컨텐츠 정보는 애초에 읽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서버에서 가져오지를 않았다고요. 애초에 필요가 없어서. 근데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데도 있긴 할 것 같아요. 이거 클릭하면 얘가 드랍다운으로 표현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떤 메모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가지고 와서 표현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롯데시네마에 있는 고객센터에 있는 안내, 고객 그 뭐 간단한 Q&A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누르면은 그 퀘스천에 대한 앤서 정보들 보여주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가져와서 클릭하면은 드랍다운으로 내용 표현해주고 있는 것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런 케이스들은 어떤 케이스에서 많이 하면 상세 페이지 정보가 엄청 길거나 만약에 대량의 파일일 때, 대표적인 게 쇼핑몰의 쇼핑몰 상세 페이지 이미지도 엄청나게 많고 텍스트도 엄청 많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분산시켜서 가져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따로 구분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정보를 가지고 와야 됩니까? 네, 여기 페이지로 이동하고 난 다음에 다시 뭐 하시면 돼요? 네, 서버에다 요청해서 가져오면 되겠죠. 라고. 데이터를 뿌릴 수가 없어요. 현재는요. 그죠? 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되죠. 107번이라는 정보는 내가 알고 있으니 이 서버야 107번에 있는 정보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어디에서요? 여기 상세 페이지에서요. 뭐 부른다고요? 107번의 정보를 조회해서 가지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뭐 쓰시면 돼요? 자, 여기 있는 거 렌더링 하고요. 렌더링은 하겠죠, 얘가. 렌더링 하는 동안에 나는 서버에 접속해서, 여기서 서버에 접속해서 뭐 하면 돼요? 네, 상세 정보 가지고 올게요. 한 개, 그치? 현재 페이지로 들어오는 저기 있는 URL 패스 안에 패스 정보였었잖아요. 그죠? 패스로 전달한 값 있잖아요. 그죠? 패스에 값이라고 할까? 패스 변수라고 할게요. 패스 변수의 값에 해당하는 게시글을 읽어오면 되겠다. 그죠? 근데 읽으려면 당연히 요청을 해야 될 거고요. 그죠? 근데 데이터를 읽어온다는 거는 getter 메서드를 그렇죠? 셀렉트 쿼리를 날려야 되지 않나, 조회 쿼리를 날려야 되잖아요. 그죠? 조회를 할 때는 패치 앱의 get으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조회할 때. 조회할 때는 메서드 방식은 일반적으로 get 요청하시면 된다고요. 호스트 메서드 방식은 get으로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서버한테 한번 요청을 하는 로직을 구성할게요. 그러면은 얘가 언제 요청할 거예요? 언제 요청해요? 처음에 렌더링이 되면요, 그때 하시면 되겠다. 그렇죠? 어떻게 유지 이펙트 써요? 유지 이펙트 써가지고 첫 번째만 렌더링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유지 이펙트 이용해가지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지 이펙트, 이펙트 쓰시고요. 안에다가 콜백 함수. 자, 이거 무슨 뜻이라고요? 이거가 렌더 마운트가 되면 이런 표현이죠. 사실은요. 그죠? 렌더링이 되면요, 마운트가 되면요, 누구를 실행해요? ready. 그러니까 jQuery ready 이벤트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ready 되면요, 뭐 마운트가 되면요, 그죠? 그러면 누구를 실행해요? 이 안쪽에 있는 놈이 실행을 합니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안쪽 코드가 실행합니다. 그럼 매번 실행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안쪽에 있는 우리가 여기 있는
리액트에는 컴포넌트가 변경이 되면 얘가 또 실행하잖아요, 그죠? 마운트가 다시 재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계속 실행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한 번만 실행할게요. 처음 한 번만이요. 라고 이렇게 마운트 됐을 때 최초 한 번만 실행할게요. 라고 할 때 이렇게 네 스프레드 연산자 이렇게 넣어서 주시면 되겠고, 그죠? 별로 딱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렌더링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마다 그 어떤 스테이츠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넣어주시면 되긴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냥 페이지 처음 실행할 때만 요거 실행하세요 라고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패치 함수를 하나를 만들어서 쓸게요 라고 하죠. 패치 함수를 이거 뭐라고 할까요? API 서버 이거 누구하고 똑같냐면 사실 리스트 했을 때하고 동일합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리스트 했을 때 받아주시고, 이거 있잖아요. 여기서도요, 리스트에서도요, 처음 로딩 렌더링 됐을 때 어디다가 보냈어요? 이렇게 요청을 했잖아요. 저 UGP에서 요청했었다고요. 그때 제가 내부에다가 패치 API 변수 이용해가지고 이거 함수 이용해서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얘하고 똑같다고요, 여러분들. 물론 코드만 다르겠지만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만 달라지겠죠? 제 안에 차이점이 있어서 한 개를 더 써야 되긴 합니다. 그냥 제가 요거 변수 이름은 그대로 똑같이 쓸게요. 이거요. 패치 할게요. async 그대로 주시고 함수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기본적인 async 함수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면 요 놈은 함수 정의한 거잖아. 사실은 async로 함수 정의했습니다. 비동기 처리하기 위한 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건 정의 부분이니까 여기서 호출해서 실행하세요 라는 얘기되는 거죠. 비동기 처리한 거 이거 함수 실행하세요 라는 코드잖아요. 그 다음에요,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은 그럼 실제로 패치라는 놈을 통해서 넣어줄 거고요. 마찬가지로 트라이 캐치 미리 구성할게요. 나중에 해도 나중에 할게요. 웨이트 통해서 서버로 요청하고 난 다음에 패치로 요청하시면 되겠고, 요청하는 주소 넣어주시면 되겠고, 여기가 주소 들어가면 되겠잖아요, 그죠? URL이 들어가면 되겠고요. 메서드는 계시기 때문에 주소만 들어가면 되겠네요. 맞죠? get 메서드잖아요, 그죠? get으로 요청할 거니까 굳이 헤더 정보 필요 없잖아요, 지금, 그죠? get으로 그대로 갈 겁니다. 데이터가 넘어갈 건 아니라고요. 근데 데이터가 하나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느낌. 왜요? 무슨 정보를 가져야 된다고요? 지금 상세 페이지로 연결된 그 번호에 해당하는 놈이요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걔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네, 맞아요. 보내주시면 되긴 합니다.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낼 수 있어요? 여기는 URL 주소 있잖아요. 우리가 썼을 때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보드지 이렇게 썼잖아요, 그지? 이번에는 서버에 보낼 때도요, 이렇게 보내는 거 아니고 뒤에다가 뭐 보낼 거라고요? 내가 마찬가지로 101 이렇게 보내버릴 거라고. URL에다가 매칭해서 보낼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 있는 게 내가 꼭 101번만 보낼 게 아니고 102도 보내고 103도 보내고 이렇게 할 예정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위치에다가 내가 얘를 뭘로 만들면 돼? 변수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숫자를 가변적으로 처리가 가능하겠죠. 앞에서 표현한 거 똑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문자는 가변적으로 처리가 못 하잖아요. 그래서 문자를 가변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변수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백틱으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얘가 쌍따옴표가 아니고, 그죠? 이렇게 특히 위에 있는 놈이요, 그죠? 네, 요걸로 바꿔주시면 여기 있는 문자열 내부에다가 내가 변수 처리가 가능하죠. 변수는 어떻게 해요? 달러로 사용이 가능하네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101, 102 이런 변수가 뭐가 들어오면 되겠다, 그죠? 아까 이거 변수 이름이 제가 미리 만들어 놓는다면은 보드 아이디라고 부르면은 될까요? 만약에 이렇게요, 101번입니다 그러면은, 그쵸, 요렇게 적용이 가능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쵸?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기다가 아이디를 이렇게 101번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요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문법 하나 학습할 거라고 요. 한참 이따가 이제 추가적으로 배우는 거네요. 뭐냐면 앞에서 여기 볼게요. 여러분들 패치로 쏠 겁니다 라고. 그럼 요놈이 실행을 할 거서 쏠 거긴 할 겁니다. 어웨이트 해가지고 기다리고 난 다음에 리턴 받으면 되는데 내가 이거 오류가 나겠지만 냅둘게요. 자, 어디요? 게시글에서요.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 얘를 클릭하면은 뭐가 뜨는 거라고요? 요렇게 뜨겠죠. 그죠? 오류는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서버에는 이렇게 처리할 요소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리턴도 제가 안 받았고 코드는 중단시킨 상황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넘길 때 정보를 누굴 넘겨야 된다고? 제가 107을 클릭할 때는 107을 넘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얘기하려고 들은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1번을 눌러야지 101번을 처리할 거라고요. 근데 그 정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어디 있어요? 네, URL, 브라우저 URL에 존재하고 있네요. 어디야? 브라우저 URL에 있는 정보예요. 걔를 우리가 획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정보를 가져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네, 기능이 있다고요. 브라우저에 있는 URL에 있는 정보를 우리가 획득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네,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유즈?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유즈 파람? 유즈 파람인가요? 네? 네? 뭐라고요? 안 써봤어요? 기억이 안 나요? 썼는데 잘 안 쓰니까 기억 안 나겠죠, 그지? 네? 유즈 파람 이용하시면 어떻게 돼요? 유즈파란 무엇입니까? 검색 한번 쭉 한번 해보세요. 리액트 라우터에서 제공하고 있고요. 그죠? 훅이에요. 유즈파람이라는 훅은 유즈파람즈 훅이에요. 파람즈 훅. URL에 파라미터 값을 가져올 때 쓸 수 있습니다. 유즈파람이라는 훅이요. 요 정보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 정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제가 뭘로 쓴다고요? 유즈파람즈 훅을 이용해서 쓸 거라고요. 여러분들 유즈요. 파람즈라고 나온다 그죠? 유즈 서치 파람즈도 있는데 나중에 유즈 서치 파람즈 보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유즈 서치 파람즈 보시면은 설명글들은 아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기다가 가이드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뭐 간단하게 여기 있는 거 URL 서치 파람 URL 서치한대요.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위에 것도 뭐야 클릭을 해버렸네. 유즈 파람도 가이드는 간단하게 보실 수 있고 링크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라고 여기 보시시죠? 이렇게 돼 있다가죠. 지금 보시면은 네 여기 있는 게 패턴으로 되어 있네요. 라이크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가 했던 거하고 매칭 똑같죠. 그죠? 보드즈에 몇 번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기 패턴으로 되어 있는 값을 읽어올 때 쓸 수 있는 요소가 뭐라고요? 유즈파람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파람즈 점 해서 이렇게 쓴대요. 쓰는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랩 변수 이용해 가지고 썼네요. 네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까울 때마다 매번 바뀌니까 하는 얘기예요. 매번 바뀌니까 하는 거고. 근데 처음 가져오면은 어쨌든 중간에 변경이 될 것 같으면은 레스 쓰시면 되겠고요. 아니면은 네. 딴 거 써도 상관없습니다. 네. 컨스트 쓸 수가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파람즈가 가져올 수 있는 파람즈라는 변수를 통해서 가져오는데 이거 아이디 가져와야 되잖아요. 아이디 가져올 때 주의사항 어디 거 봐야 돼요? 라우터요. 아까 라우터에다 정의한 놈이 변수죠. 요 놈이 그 숫자를 받아주는 변수 이름이 요 놈이잖아요. 콜론에서 이거 변수라고 했잖아요. 맞죠? 이 라우터에 정의되어 있는 이름을 갖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람점 누구라고요? 네. 보드 아이디라고 해놨잖아요. 맞죠? 그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어디에 있는 거야? 라우트에 정의되어 있는 놈은 패스에 콜론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라우터 정보예요. 여기 있는 게 브라우저 라우터의 라우트즈 정보들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이 패스 정보 이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브라우저 라우터에서 패스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파람즈를 통해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을 수는 있거든요, 여러분들.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가 가끔씩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있는 거 가져오는 거는 사실은 파람즈로 가져오는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마우스 올려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데이터 타입이 스트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스트링이네요. 문자일입니다. 네, 문자일이요. 네, 현재 이거 문자일로 결합해도 전혀 문제는 없잖아요, 맞죠?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가끔 얘가 서버하고 매칭할 때 우리가 실제로 매칭 들어오는 이쪽으로 전달되는 거는 파람으로 전달되는 건 사실 숫자형 패턴으로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오류가 날 수 있는 요소이긴 합니다. 그것만 나중에 오류가 날 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배운 놈이고요. 유즈 파람을 이용해서 어디에다가 우리 URL 패스에 있는 변수로 적용되어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를 획득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누구라고요? 유즈 파람입니다. 유즈 파람은 라우터, 리액트 라우터에서 제공한 훅이고요. URL에 파라미터 값을 가져올 때 그래서 사용하면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파라미터라고 하다 보니까 파라미터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하거든요, 그지? 근데 쿼리 스트링 파라미터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뭐 URL에 그죠? 패스, 이거는 패스 변수라고 부르거든. 자바에서는 패스 변수라고 부르는데, 패스 변수로 할당된 놈을 갖다가 가져올 때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저 코드 써보도록 할게요. 8분 정도 남아있어서 마저 써보고 컨트롤러까지 잘 전달이 되는지 확인까지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요. 이어서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뭐 하시면 돼요? 요청했으니까 요청한 거에 대해서 일단은 받는 코드를 갖다가 넣어주시긴 해야 되겠다, 맞죠? 앞에서 여기서도 그래서 요거 참고해가지고 계속 쓰고 있었잖아요. 뭐 저기 있는 거 마찬가지 데이터는 똑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 받을 거고요. 리스폰스 변수 아직 안 만들었네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도 미리 넣고요. 복사해서 떴기 때문에 요거 리스폰스가 응답 데이터로 이렇게 컨스트 어차피 똑같잖아요. 패턴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요것도 나중에 제가 또 이거 물어보겠죠. 자, 여기도 패치 여기도 패치F가 똑같이 있는데 정보만 다르네요. 두 개를 만드는 게 나을까요? 하나로 만들어서 통일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얘기 또 하지 않을까요? 그치? 그 다음에 가지고 오고 난 다음에 이 데이터는 어디다 써야 돼요? 네, 여기다가 뿌릴 거잖아요, 그죠? 뿌릴 거면은 뭘 이용해요? 유즈 스테이츠를 이용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유즈 스테이츠를 이용해서 리스트 데이터를 갖다가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다가 상단에다가 누구요? 네, 유즈 스테이트를 하나를 만듭시다. 네, 유즈 스테이츠. 유즈 스테이츠도 사실은 무분별하게 만들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 넣어주도록 하고요. 일단은 객체가 들어오긴 할 건데 넣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컨스트 객체 구조 분할 통해서 변수 넣어줄게요. 변수 이름은 뭐 보드 리스트라고 합시다. 리스트잖아요. 리스트 아니요, 디테일이 있죠. 보드 그냥 보드라고 합시다. 보드 하나니까 보드고요. set 보드 라고 할게요. 보드 하나만 가져오면 되는 거잖아요. 상세 페이지 하나 정도.
자, 그러면 얘가 가져온 데이터는 객체로 넘어와서 자동으로 제이슨 파싱 해주면은, 네, 여기서는 셋 보드를 통해서 뭐 하시면 돼요? 이렇게 데이터가 세팅이 되면은, 만약에 이 보드가 이쪽에 처리가 돼 있었다면 이 보드 정보가, 네, 잘 출력이 되겠죠? 일단은 제가 이렇게만 쓸게요. 객체 정보로 그대로 출력해 주세요. 아이고야.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익스프레션, 여기서는 리액트의 익스프레션이죠, 그죠? 익스프레션을 이용해서 데이터 변수 출력해 주세요 라고 여기다가 데이터 하면 되겠다. 그럼 물론 점 해가지고 해당하는 제이슨, 객체니까 객체 안에 있는 네임 값을 이용해서 각각 출력하는 코드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좀 이따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get 메서드로 요청이 이루어지겠죠. 정상적으로 요청이 이루어질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요청이 이루어지면은 뭐합니까? 그죠? 처리해줄 서버가 처리해줄 놈이 있어야지. 그지? 보시면은 클리어 해놓고, 네, 게시글 들어가시고, 얘 클릭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트워크에서 요청이 일어나겠죠. 그죠? 자, 요것도요. 다시요. 오오오오. 새로 고침 한번 다시 할게요. 새로 고침. 네, 들어오시면은 멀쩡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107번을 요청을 할 거라고요. 그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네, 뭐 기다려도 기다려도 길이 없네요. 그죠? 기다려도 리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리턴이 안 되니까 뭐가 넘어요? 제이슨으로 변환하다가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패치 앱에서 리턴 기다렸는데 데이터가 안 넘어오네. 그래서 이거 유즈파라면서 열어놨어? 그래서 서버에다가 요청하고 난 다음에 네트워크에서, 네, 정상, 야야야야야야, 얘가 나오면 어떡해. 이거 아까 거구나. 아까 거고 이게 정상적으로 안 들어갔네요. 자, 네, 요거 위치를 제가 잘못 썼네요. 그치? 얘는 이벤트 발생했을 때 실행하는 놈이니까 페이지 들어올 때 요 놈을 미리 획득을 해놔야 되겠죠. 그죠? 밖에다가 이렇게 슉, 밖에다가 뺍시다. 그죠? 여기에 당연히 요것도 밖에다가 뺍시다. 네. 빼고요. 요것도 밖에다가 뺍시다. 네. 네. 얘는 그 콜백 함수 내부에 있는 놈이라서 여기서는 요 놈 접근 못합니다. 싱크 안에 여기 있는 거 있잖아요. 패치 앱에 함수 정의한 거잖아요. 그죠? 여기 내부에서는 처리가 안 되고, 네, 여기서 안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안쪽에다가 써놨네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네. 나머지 컨트롤러 로직은 그때 보도록 하겠고요. 잠시만요. 요것도 뭐 노드 모듈 문제 same app, 그 위치가 제가 옮기면서 덜 옮겼네. 보니까 빼는데 여기까지 빼야 되는데 유즈 이펙트까지 밖에 안 뺐더라고. 그죠? 밖에다가 뽑아 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 콜백 함수 안내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네, 페이지 접속했을 때 해당 접속 정보는 페이지 렌더링 되면은 끝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렌더링이 되는 요소이 안 되겠죠. 유즈 파람은 여기서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위치는, 네, 유즈 이펙트 위쪽에다가 뽑아야 되는데 제가 아까 제대로 못 뽑았어요. 자요, 다시 보시면은, 네, 실행했을 때, 네, 마찬가지로 아까 들어왔을 때, 네, 다시 클리어 할게요. 새로 고침, 아까 여기 에러 나는 거 보시면 되겠고, 106번으로 한번 요청해 보시면은 106번 페이지로 들어오고 있고요. 106번 페이지로 들어와서, 네, 여기 있는 게 106번이 딱 요청이 된 거잖아요. 그죠? 요청이 됐는데, 네, 처리가 안 됐죠. 404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네, 납바운드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서버에서 이거를 처리해 줄
컨트롤러의 메서드가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서버의 컨테이너에서 얘 처리해주고 있는 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는 누굴 만들어줘야 돼요? 컨트롤러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클로즈 올. 그럼 이미 컨트롤러는 만들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매핑 메서드만 준비하면 되겠죠. 컨트롤러, 보드 컨트롤러 여기 있고요. 겟매핑 이거 그대로 복사하나 뜨시고 붙여놓고 뒤에다가 제가 이거 아까 잠깐만요 한 번 더 확인 요청할 때 주소가 이렇게 들어간 거 맞았죠? 아까 복사했으니 API 보드 번호잖아요. 그래서 번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럴 때 그러면 서버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뒤에다가 이렇게 주소로 들어오는 패턴을 정의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써? 컨트롤러는 어떻게 로직 씁니까? 들어오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내가 얘만 받을 수도 없고 얘만 받을 수 일단 아래 이름부터 좀 바꿔 놓을게요. 요거는 디테일이잖아요, 그죠? 디테일 그냥 요거 디테일이라고 쓰겠습니다. 디테일 메서드고요, 그죠? 여기 있는 게 숫자가 이렇게, 그죠? 요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변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도 변수 처리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죠? 백엔드에서도 이거 하나가 처리해야 되지 여기 있는 숫자가 계속 변경이 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만들어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변수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변수 처리 어떻게 하냐고요? 간단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포드 아이디였었나요? 변수 이름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디라고 써도 되고요. 아이디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네, 저 그냥 아이디라고만 쓸게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물론 디테일 요소이긴 하니까 하나만 가져오면 뭐 겟 보드 이거 하나만 하셔도 되고 이거 보드 리스트니까 똑같긴 하니까 패턴 똑같이 갈까? 그냥 내가 저걸 왜 겟 보드 리스트라고 했지? 그냥 보드라고 하겠습니다. 일관성 있게 하려고 이렇게 쓴 것 뿐이고요. 요거 널 처리해 놓고요. 일단은요. 네, 이렇게 준비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가 패스 변수라고 불러요. 아까 제가 자바단에서는 얘를 패스 변수라고 부른다고요. 왜요? 네, 여기다가 어노테이션 써야 되는데 절로 들어오는 변수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패스 변수에서 획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노테이션이 패스 변수입니다. 패스 변수야. 파람 아니에요. 그래서 패스 변수라고 하셔야 돼요. 패스 변수. 여기 있는 거는 보시다시피 위쪽에 웹소켓이라는 거 이용할 때 쓰는 거다, 그죠? 웹소켓을 이용할 때 쓰는 거고요. 아래 거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웹에서 바인딩 해주는 어노테이션 맞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가이드가 간단하게 오른쪽에 되어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 링크 같은 거 가서 보시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스 누구라고요? 변수라고 했으니까 variable이라고 해놓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long형으로 쓸 거고요. 네, id로 매칭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겟매핑을 우리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 잘 됐는지 확인만 하고 지울게요. id 출력하면은 id가 잘 수집이 됐을까요? 바인딩이 됐을까요? 라는 얘기겠죠, 그죠? 이렇게만 놓고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리턴은 그냥 널해줬습니다. 서버는 리스타트가 됐기 때문에 뭐 문제는 없고요. 테스트만 여기서 서버 단위에서 그대로 주시고, 여기 로직에 우리가 클릭한 PK가 잘 전달이 되는지 테스트만 할 거라고요. 자, 여기 오시면 되겠고, 프론트에서 자, 이번에는 다시 가셔서 새로 배치할게요. 하고선 게시글 들어오고, 그럼 게시글 서버에 해당하는 게 접속해서 쿼리가 실행이 됐겠죠. 그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요, 해당하는 거 107번 클릭, 우와, 107번 클릭 했더니 어쨌든 리액트 라우터 점에서 뭐가 문제가 생긴 것 뿐이에요. 여기 풀이다가 문제가 생겼죠. 여기서도 문제가 생겼네. 아, 바인딩 할 때 롱 지정하지 않았다고 돼 있다 그죠? 아규멘트를 지정해야 된대요. 네임을 지정해야 된대요. 제가 요거 안 써놨네요. 매개 변수 요거 아이디로 들어온 거를 여기다가, 이게 왜냐면은 이게 객체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일반 그냥 소문자 롱은 그대로 매핑이 되거든요. 여기다가 네임 값을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에 요거 그 밑줄이 살짝 떴거든요. 불필요하대요 라고 뜨고 있긴 한데 일단 넣어주실 수 있도록 할게요. 원래는 이렇게 속성값이 네임이잖아요. 그래서 네임은 id입니다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지정이 안 됐다, 파라미터 지정이 안 됐다라고 나와서요 라고, 요거하고 완전히 그 따로 노네요. 메시지하고. 이게 일단 써볼게요. 넣어주시도록 하고요. 자, 클리어는 다 됐을 거고요. 다시 한번 부트 3하고 그 이전 버전하고 약간 처리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져서 그런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요거 클릭해서 들어가면요, 네, 이번에는 107이라고 잘 매핑이 되고 있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네임을 넣어주셔야 돼요. 불필요하다고 나오잖아요. 어차피 여기서는.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래요. 프로포셜이 업데이트가 안 됐나봐요.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거 소문자 롱도 가능하긴 하거든요, 여러분들. 자, 리플레시 됐고요. 소문자 롱도 매핑은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라고, 그죠? 클릭 106번, 6번 잘 나오고 있죠, 그죠? 잘 나옵니다. 패스 베리어블 생략 가능합니까? 그럼 소문자 롱은 결국에는 이게 부트 버전이 이전 버전에서는 2.7 버전 때 지금 그 정상적인 릴리즈 버전이 2.7이잖아요. 그죠? 2.7에서는 사용 가능한데요. 그 생략해도 됐거든요. 3.0에서는 이상에서는 이거 무조건 명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가이드 무시하시고요. 이거 무조건 넣어 주셔야 된다. 그죠? 아이디로 들어온 거 아이디. 원래는 요 이름하고요. 여기는 이름하고 같으면은 안 해도 됩니다. 라고 했었어요. 그거는 2.7 때 버전에서 그랬었고요. 스프링부터 3.0 이상에서는 이거 지정해 주셔야지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이름 지정해 달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네임 꼭 지정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요거 넘겨서 이제 서버에서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문자로 하실 건지 소문자로 하실 건지는 여러분들 결정하시면 되겠고,
대문자로 받은 이유는 엔티티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엔티티를 제가 대문자로 설계를 했으면은 여기서도 대문자로 받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소문자로 설계를 하셨으면은 소문자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문자로 설계가 되어 있네요. 현재로는. 그래서 대문자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놈 정보를 이렇게 획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서비스 이제 구축해서 우리가 DB에서 나오는 코드 쓸 거예요. 이거 수정할 때마다 이거 계속 리플렛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잠시 꺼둡시다. 서버는 잠시 꺼둘게요. 이거 계속 리플렛이 될 거니까. 자, 서비스 로직 구축할게요. 가져오고 있는 메서드는 네, 똑같이 할게요. get board 하나예요. 가져와 주세요. 그러면서 누구 넘겨줘야 돼요? 요거 값 넘겨줘야 되겠다. 그죠?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줄 거니까 아이디 넘겨주시고요. 타이핑 안 하는 사람이 있네. 저장 눌러주시고 마우스 올려서 탑다운으로 메서드 만드시면 되겠고. 자, 추상 메서드 만들었죠? 추상 메서드 만들어 놓은 거 이거 구현체 있잖아요. 구현체 가셔가지고 컨트롤 키 누르고 임플리먼트 클릭. 네, 그럼 여기 빨간색 뜨죠? 에러 뜨가 있겠죠? 네, 추상 메서드 있는데 오버라이드 안 해서 그런 거고. 네, 마우스 올려서 on implement add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겠죠? 여기서 처리하시면 되겠다. 처리하는 거는 bind. 요거는 그냥 바로 레포지터리에서 바로 할게요. 여기서 response OK에다가 넘겨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정보를 갖다가 리턴해 줄 거잖아요. 그죠? 한 개만 리턴해 주면 됩니다. 네, 엔티티 정보 그대로 갈게요. 여기서 bind 주시면 되겠고요. bind by 저게 PK잖아요. 아래에 있는 bind by id라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 저희가 만든 거 아니고 JPA 메서드 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CRUD 레포지토리에 정의되어 있는 추상 메서드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놈이라고. 자, find by id long id 넣어달라고 돼 있잖아요. long 객체 맞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이거 소문자 long이어도 전혀 문제 없어요.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id 값이잖아요. 그렇죠? 네, 컬럼명이 똑같네요. 컬럼명이 똑같긴 하지만 그러면 이렇게 리턴 해주면 얘는 리턴을 옵셔널, 기본적으로 리턴 값이 뭘로 되어 있냐면 옵셔널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옵셔널도 여러분들이 자바 8 버전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옵셔널 객체, 새로 나온 옵셔널 객체로 리턴 해주고 있네요. 옵셔널 제네릭으로 리턴 해주고 있네요. 여기 있는 거 기본적으로 옵셔널 객체 언제 나왔냐면 자바 8 버전부터 적용됐다고요. 목적은 뭐냐면요, 사실은 PK 값이 정상적인 PK가 아닐 때, 존재하지 않는 PK일 때 이거 오류 나잖아요. 오류 나면 널이 나오거든요. 그죠? 널 처리를 위해서 옵셔널은 목적은 네, 미리 얘기해드리면 널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처리라고 적어. 처리를 위해서. 원래 널 처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써야 되냐면 해당하는 리턴, 리스폰스 그 결과값이 만약에 널이면 맨날 if 널하고 같으면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들. 네, 그 코드가 번거롭기 때문에 매번 널인지 아닌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널인지 아닌지 체크해서 널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존재하지 않아요. 메시지 주거나 뭐 예외를 발생시키거나 뭐 여러가지 처리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번거롭게 하다 보니까 매번 그런 코드 쓰는 거 쓰지 말고 기본적으로 옵셔널로 줄 테니까 네가 널 처리를 하기 위한 요소가 있으면 옵셔널이라는 객체 통해서 내부에서 좀 처리하는 게 어때? 뭐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JPA는 기본적으로 해서 데이터를 하나를 조회할 때 선택 요소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고요. 네. 옵셔널이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널 처리를 깔끔하게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깔끔하게 좋으세요. 그래서 저희도 리턴을 할 건데요. 일단은 널 처리는 일단은 안 할 겁니다. 저는. 자, 그러면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면 이렇게 가면은 옵셔널 안에다가 누가 들어가냐면은
여기 있는 보드 엔티티가 들어와 있네요. 지금 그쵸? 보드 엔티티 객체. 엔티티 객체를 리턴 해주면은 좋다 안 좋다?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옵셔널 객체에서도 뭐 적용하고 있냐면 맵을 변환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죠? 내가 다른 걸로 가져가도록 맵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맵. 네, 맵을 그냥 제공하진 않아요. 옵셔널 객체에서 이거 널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o와 else 이런 걸 써야 돼.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o와 get o와 else get 해서 해줘야지 실제 엔티티를 제공해주고 있다고요.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가져갈 때는 get 해야지. 옵션, 여기까지는 옵셔널로 제공해주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옵셔널에서 실제 안에 있는 객체를 가져가는 거는 get 메서드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라고. 근데 이제 get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실제 컨텐츠를 가져가는 거는 o와 해서 else 이렇게 other 객체 else get 이런 것도 있고, 네,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아까 널 처리를 위한 요소를 여기다가 써주세요 뭐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네, 그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널일 때는 줘야 할 때 이 PK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내가 뭘 리턴 해줄까요? 그 옵션을 갖다가 넣어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사실은 이거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긴 할 거예요. 이렇게 쓰지 않을 거면은 아예 그냥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심플한 게 get이었었잖아요. 그죠? get 메서드로 일단은 이용하도록 하고요. 나중에 o와 else, o와 throws, o와 else, as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 이용해 가지고 else throws, else throw, else throws가 가장 낫겠다, 여러분들. get도 가능한데요. else throws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는 존재하면은 엔티티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를 발생시키는데 자동으로 예외를 이렇게 no such element exception을 발행하고 있네요. 라고 보시면 돼요. 널이 나오면은 null point exception 이런 거 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방지하고 그냥 이거 exception이 뭐야? 존재하지 않은 거를 조회를 했기 때문에 이거 예외 발생시킬게요 라고 처리를 하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로 쓸게요. 요거는 새로운 기능이기 때문에 오늘 처음 들었던 거기 때문에 요거 천천히 학습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자바 문법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가져가면은 그 엔티티 객체를 리턴해 주니까 서버에서는 누구한테? 프론트에다가는 엔티티 객체를 리턴해 주겠죠. 그죠? 요거는 제가 권장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DTO 객체에다가 매핑해서 가져갈게요. 근데 저번에 리스트 객체 가져갔는데요. 그쵸? 요거랑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요놈 복사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 보드 리스트 리스폰스 일부러 제가 계속 또 만들 거예요. 요거 리스폰스 객체 하나로 만들어도 되거든요. 여러분들 사실은 연습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쓸 겁니다. 자, DTO 요거 그대로 자바 컨트롤 C, DTO 클래스 컨트롤 V 이름만 바꿀 겁니다. 리스폰스가 아니고 보드 리스폰스. 디테일이라고 쓸까봐요. 디테일. 헷갈리면 그냥 리스폰스 지워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오히려 단어가 리퀘스트, 리스폰스가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까 그 리스트 객체 가져갈 때 썼잖아요. 그죠? 리스트 객체는 뭐가 없어요? 그게 없잖아요. 컨텐츠가 없잖아요. 그래서 컨텐츠 포함시키면 되겠죠. 그죠? 날짜 데이터는 얘 필요하진 않아요. 사실은. 그죠? 리스트에서는 굳이 불필요한 정보거든요. 이거는 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요거 그냥 그대로 가져갈게요. 어쨌든 이거는 그저 필요 없다고요. 사실은요. 여기는 리스폰스에서는 굳이 필요 없고요. 요것도 사실 이렇게 가져갈 필요도 없는데 그냥 가져갈게요. 이대로 그냥 복사해 놓은 거니까 그대로 가져갈 거고요. 또 추가로 필요한 게 있을까요? 뭐 생성일도 다 가져가도 된다고요. 요것만 필요한 게 아니고 크리에이트 앱도 가져가도 되고요. 그래서 내가 표기하고 싶은 거 다 표기하시면 됩니다. 크리에이트 앱도 매핑하고 싶으면 다 매핑해서 가져가도 돼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생성 날짜하고 업데이트 대시 다 똑같잖아요 지금. 그죠? 네, 한번 오늘은 아니고 내일 시간에는 우리가 수정 됐을 때 이 날짜가 서로 다른지 확인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한번 두 개 다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거 결정 하나 해야 되는데요, 리드 카운트요. 리드 카운트가 지금 제가 상세 페이지 이거 조회했을 때 올라가는 업데이팅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이거 업데이팅 하는 거잖아요. 조회 눌렀을 때 업데이트 할 거라고요. 물론 여러가지 제약 조건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무조건 조회를 누르면 이 업데이트가 발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업데이트를 어느 시점에서 반영해 줄까요? 이게 사이트마다 다 달라요.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내가 클릭하고 들어간 순간에 업데이팅을 할 것인지, 아니면 클릭하고 나서 나중에 조회수를 가서 조회를 했을 때 그때 업데이팅을 할 건지, 그러니까 그것만 결정하시면 돼요. 후처리 할 건지 전처리 할 건지. 업데이트 카운팅을 현재 내가 보여지는 페이지에서는 업데이팅을 할 건지 말 건지 이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내가 조회하고 난 다음에 업데이트를 쏘아서 보여줄 것인지 반영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요. 전처리 할래요? 후처리 할래요? 이거는 선택사항이라고요. 사이트마다 다르긴 합니다. 결정은 여러분들이 일단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결정하지 않겠지만 이거는 조회수잖아요. 그죠? 조회수 업데이트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업데이트는 전처리 할 건지 후처리 할 건지,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디테일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조회수를 업데이팅을 하고서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저희는 어떻게 할까요? 전처리하고 넘어갑시다. 업데이팅 하고서 넘겨봅시다. 이왕하는 김에 전처리하고서 넘어가 봅시다. 업데이트 카운팅을 한번 올려놓고선 페이지에다가 가서 뿌렸을 때, 내가 조회했으니까 1번으로 업데이트 카운팅이 올라가야 되겠죠 라고 올려놓고선 한번 눈으로 봅시다. 왜? 귀찮으니까. 리스트를 가서, 안 그러면 내가 업데이트 됐는지 확인하면 다시 리스트 목록 가야지, 이거 올라갔네 이게 확인되잖아. 그죠? 그래서 페이지로 들어갈 때 0이 아니고 1로 바뀌었는지, 또 다음에 들어가면 2로 바뀌었는지 확인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빠르게 카운팅이 되겠죠. 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데이터 가져가기 전에요, 서비스에서 그러면 한 가지 더 작업이 더 필요하겠네. 그쵸? 조회했잖아요. 그죠? 조회한 거는 0이잖아 지금. 그쵸? 맞아요? 지금 현재 조회했을 때는 우리가 조회수를 업데이트를 한 적이 없잖아요. 쿼리를 날린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로 리턴 해주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업데이트를 해주고 난 다음에 넘길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처리, 그러니까 해주고서 넘길 거냐, 아니면 일단은 데이터를 보내주고 난 다음에 내가 업데이트를 할 거냐, 이거를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중간에요, find by id 하고 난 다음에 or else throws 또는 get 이런 거 써도 된다고 했었잖아요.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옵셔널 객체에서도 뭐가 가능하냐면, 여기서 제가 맵을 이용해서 데이터 매핑이 가능합니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일단요, 조회수 업데이트를 하긴 할 건데 업데이트 아직 안 하고 가볼게요. 요거 일단은 보세요. 점 찍으시면 맵이 있는지 봅시다. 맵이 있죠. 마찬가지 플랫맵도 있고 맵도 있고. 리스트 할 때도 맵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뭔가를 변환시켜 줄 때 썼잖아요. 맞죠? 일단 요거 쓰고선 쓸게요. 맵을 이용해 가지고 뭐 할 거라고요? 엔티티를 그대로 가져가진 않을 거고요. 일단은 프런트로 보내긴 할게요. 그랬을 때 카운트가 업데이트 되는지 보긴 할 겁니다. 당연히 안 됐겠죠. 업데이트 카운팅을 안 했으니까. 그거 먼저 진행하고 난 다음에 카운팅을 업데이트 해보도록 할 거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방금 만들어 온 디테일 리스폰스는 편의 메서드를 하나를 만들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에다가
네, 마찬가지로 보드 엔티티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거 복사했었습니다. 여기도 빌더 패턴으로 제가 만들어 놨고요. 네, 복사해가지고 네, 여기 와가지고 마찬가지로 요거는 디테일로 매핑해주는 편의 메서드 하나 더 추가할게요. 요거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퍼블릭 엔티티 객체입니다. 보드 디테일 리스폰스 객체고요. to 쓰시고 컨트롤 V 하시면 네,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리턴 쓰시고 이렇게 점 빌더 점 필드 해서 편의 메서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자바스크립트 습관 들이시면 세미콜론 자꾸 안 찍는 습관 들입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자꾸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편리하긴 하거든요. 자바스크립트 세미콜론 안 찍어도 되고 찍어도 되잖아요. 그죠? 이거 오랜만에 또 자바 오잖아요. 세미콜론 안 찍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자바스크립트 조금 지저분해지더라도 세미콜론 뒤에다가 찍어주는 거 습관 들이세요. 만약에 내가 자바로 API 서버를 안 만들고 파이썬으로 만든다 그러면은 세미콜론 안 찍는 게 더 나을 거긴 합니다. 왜냐면 파이썬은 세미콜론 안 찍으니까 서버에 맞게끔 해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습관 들이시더라도 나는 자바 백엔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세미콜론 자바스크립트 꼭 찍는 거를 권장을 드릴게요. 저 가끔씩 안 찍어요. 그래서 왜 안 되지 이러고 있어. 자, 마찬가지로 이거 똑같이 매핑 시켰잖아요. 그죠? 이거 그대로 똑같네요. 값은. 그리고요, 우리 여기에 있는 것들 이거 말고도 또 있잖아요. 여러분들 누구 있었어요? 컨텐츠 추가했잖아요. 그죠? 컨텐츠 추가해 주시고 또 추가 뭐 했죠? 크리에이트에 또 추가했습니다. 그쵸? 요 두 가지 더 추가된 거잖아요. 위에 거보다는 이 위에 있는 모델보다 얘가 더 큰 거잖아요. 디테일에서 여러 가지 더 추가했었습니다. 네. 작성자는 없어요. 현재로서 작성자가 없기 때문에 작성자는 따로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필드에 있는 거 싹 다 가져가고 있는 게 이 아래 있는 놈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거 순서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순서 안 지켜도 상관없고요. 내려쓰기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한 줄로 써도 되고 두 줄로 써도 되고 10줄로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세팅은 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업데이트 할 때 내가 카운팅이 업데이트가 됐다 안 됐다고요? 안 됐을 거예요 라는 얘기예요. 안 됐을 거예요. 그죠? 안 됐어요. 만약에 업데이트 카운트 할 거면은 카운트 정보를 여기다 뭐 하시면 돼요? 더하기는 해서 카운트해서 가져가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은요 이렇게 놓고 가져가 볼게요. 그러면은 네, 저희가 할 게 이제 여기서는 다 백엔드에서는 다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할 게 없어요. 끝. 그러면 얘는 줘야 된 아이고 이거 미안해요. 요거 안 썼네. 보드 엔티티에서 레퍼런스 잡으시고 방금 했던 거 to 누구야? 보드 리스트 말고 방금 만든 거 보드 디테일 엔터티에 요놈 만들었잖아요. 그죠? 요놈 레퍼런스 이용해가지고 매핑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오셔서 to 누구야? 네, to 보드 디테일 레퍼런스 저장 누르시면 되겠고요. 이거 정상적으로 잘 했냐라고 보시면은 컨트롤 키 누르고 여기 마우스 올려주시면 링크 걸려요. 클릭하면 이렇게 네, 잘 요놈이 실행이 됩니다. 디폴트 서비스에서요 위에 거는 어디에다가 리스트 리스폰스에다가 매핑해서 가져간다는 얘기고요. 엔티티에 있는 정보를 일부만 가져갑니다 였었잖아요. 일부만. 이번에는 보드 엔티티에 있는 거 모두 가져가려고 이렇게 새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거나 비슷한 거 아닙니까? 하나로 만들어도 됩니까? 네, 하나로 하셔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가지 저희는 연습 차원에서도 여러가지를 만들어서 쓸 거고요. 이거 그냥 불필요하더라도 여러 개 만들어서 쓰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다. 단점은 파일이 많이 생깁니다. 파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패키지 경로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놈의 DTO 클래스인지. 단점이 그거예요. 파일이 많이 생깁니다. 매번 만들어내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다 끝났고요. 백엔드 다 끝났다고요. 백엔드 코드 되게 간단하죠. 그러면은 다시 프론트로 넘어갈 거고요. 프론트는 누가 받아준다고요? 네, 요청한 거 응답 데이터는 여기다가 저장해줬습니다. 백엔드로 저장해줬다고요. 그럼 백엔드 객체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제이슨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줄이 라인이 실행하면서 자바의 제이슨 객체로 변경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다가 저장해줘요? 네, 여기는 셋보드에다가 저장을 해줍니다. 셋보드에는 백엔드에서 리턴해주고 있는, 물론 모양은 다르겠지만 이 객체 정보가 여기 있는 필드 값들이 이쪽으로 매핑이 돼서 들어왔겠죠. 물론 스타일은 다르지만 네, 요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어떤 게 매핑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일이 일단은 디자인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여기 UL 태그로 한번 뿌려볼게요. 여러분들 UL 태그에다가 리스트로 하나씩 뿌려볼게요. 이 리스트 태그를 이용해 가지고 일단 하나씩 뿌려볼게요. 친절하게 하나씩 필드 이름이 제가 유즈스테이스 보드잖아요. 그죠? 보드 이름은 어떻게 취하시면 돼요? 네, id죠. 이거 어디 갔지? 아, 여기 아니죠? 백엔드 코드 요거 id 맞죠? 그죠? 요거 하나 출력했고요. 두 번째 라인에는 타이틀 컨텐츠 이렇게 쭉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가는 타이틀 뭐 거의 다 외웠기 때문에 TITL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요 요거는 그저 앞에다가 이렇게 이거 글번호 이렇게 게시글 번호라고 해서 콜론 해가지고 일단은 옆에다가 표기할게요. 그 다음에 요놈은요 이거 제목이잖아요. 그죠? 제목이니까 제목이라고 표기해 볼게요. 번호라고만 할까 그냥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내용은요 내용이라고 해서 표현할게요. 그래서 내용 컨텐츠였죠. 일단은 이렇게 표기한다고요. 화면에 잘 나오죠. 그 다음에요 나머지는 어디다 표기할 거냐면은 조회수는 어디다 가는 게 좋아요? 여기다 쓸까봐요. 작성자도 없고요. 작성자도 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회수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조회수는 리드 카운트 였잖아요. 그죠? 리드 카운트 이고요. 자, 그 다음에요 아래다가는 작성일 넣어주고요. 작성일 정보는 created at at 시작 이거 넣어주시고, 오른쪽에다가 최종 수정일 이렇게 updated at 세 글자만 바꾸면 되죠.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지금 리스폰스에 있는 객체 정보들이 싹 다 뜰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제가 해드립니다. 일단은 이렇게 놓고 다시 바꿔가지고 CSS나 이런 것들은 이후에 제가 알아서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백엔드 우리는 로직에만 신경 씁시다. 일단요 여러분들 로직에만 신경 쓰세요. 디자인 예쁘게 디자인하는 거는 제가 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가 되셨으면은 그러면은 일단은 에러가 안 나야 되는 게 맞긴 하거든요. 한번 물론 저희가 또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서버 아까 꺼놨잖아요. 서버 꺼놓은 거 다시 켜놓고 진행하도록 하고요. 네, 서버는 정상적으로 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화면이 잘 구동이 되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첫 번째 화면에서 네, 게시글 들어갔고요. 요놈 클릭했을 때 문제가 안 돼야 되는데 리딩 아이디가 누구니라고 하고 있다 그죠? 자, 여기서 매핑하다가 요놈이 문제가 생겼나봐요. 그죠? 요거요.
그래서 한번 여기다가 한번 출력하는 코드를 한번 추가해서 확인할게요. 자, 리스폰스 셋보드 셋 했는데 요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리스폰스 데이터를 콘솔로 콘솔.로그 해서 찍어보도록 하고요. 데이터 한번 콘솔에다가 한번 출력하도록 할게요. 요거 데이터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를 셋해서 넣는데, 네, 데이터, 제가, 네. 요거요. 일단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를 그저 객체라서 널보다는 이렇게 넣을 걸 그랬나봐, 그지? 아이고야, 중가로로 넣어줄 걸 그랬나봐. 어쨌든 대가로 말고 객체는 비어있는 객체는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죠? 사실은 빈 배열이면은 저렇게 해주시면 되겠는데, 요거 데이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왜 아이디가 안 넘어가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자, 아까 아이디라고 안 넣었니?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 새롭지. 뿅. 네, 이번에는 잘 나왔다 가죠. 차이점 없는디, 그지? 네. 제가 아까 여기다 널 처리해 놓은 놈하고, 네, 요거 초기 값으로 널 표기한 거랑 이거 그 객체 정보를 객체 하나를 리턴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객체 하나요 라고 해서 노는 거랑 그 차이밖에 없네요. 이렇게 잘 세팅돼서 나오고 있네요. 아이디 맞는데, 그지? 이번에 잘 나왔죠? 그죠? 이번에는 잘 스윙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요놈이야. 아까 유즈 스테이트에다가 제가 처음에 널 이렇게 받았다고 초기 값으로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지? 그랬더니 그저 오류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네, 이거가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에, 네. 이게 널이면은 왜 문제야? 네, 그래서 요놈을 초기 값을 이거는 객체의 변수야 라고 이렇게 일단 지정을 해준 거예요. 이게요 우리 컨스트 변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아시죠? 그 예전에 자바스크립트 변수는 데이터 오른쪽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종류가 바뀌면 바뀔 때마다 알아서 얘가 변경을 해주고 있단 말이야, 그죠? 컨스트 변수는 셋에서 객체가 세팅이 되면은 이거 문제인가요, 그죠? 일단은 요거 객체가 들어올 거예요 정도로 넣고요. 원래는 요것도 일단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해 줬을 때는 정상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있죠. 네, 우리가 요거 체크하려는 게 조회수였었습니다. 요거요 변경이 되냐고 안 되냐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죠? 106번 잘 나오죠. 그죠? 그동안에는 우리가 컨텐츠 내용이 안 나왔었는데 그때그때마다 여기 정보들 잘 찍히고 있고요. 잘 찍히고 있는 정보들은 여기에도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네, 세 번째고요. 내용은 세 번째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게시글 넘어가시고 네. 네, 정보 다 나옵니다. 에러 나는 거 없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요. 정보 잘 되고요. 디자인은 우리가 또 맞춰가서 해서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정하고 삭제만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많이 하지 않았고요. 이 정도까지 일단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리드 카운트는 오늘 안 할게요. 요거 수정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입니다. 선 처리할 건지 후 처리할 건지 결정해가지고 할 거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 확인할게요.